분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사실 내려보실까요? 뭐 일반 페인트가 별게 없어요. 냄새 안 나요. 냄새가 1도 없죠. 오! 실제로 30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 손 보시면 전혀 묻은 게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도베르만입니다. 오늘은 도장을 할 거예요. 저희가 다 벽을 기둥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퍼티 작업을 했어요. 퍼티가 뭐냐 하면은 퍼티 작업을 하면 이렇게 바른다고 해서 울퉁불퉁할 거예요. 그러면 울퉁불퉁한 곳에 저희가 도장, 즉 페인트 시공을 하면 그 페인트가 균일하게 발리지도 않고 결국엔 또 크랙이 갈 수 있거든요. 이거를 평평하게 만드는 과정을 샌딩이라고 얘기해요. 샌딩을 한 다음에 이렇게 면이 계속 이어진 면처럼 똑같이 다 같은 면처럼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만져보면 부들부들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샌딩이 다 끝난 벽에 페인트를 올리는 겁니다. 평평한 면에 예쁜 페인트가 발라지고 크랙도 가지 않기 때문에 화자의 위험성도 훨씬 줄어듭니다. 자, 샌딩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사포 있어요. 동글동글하게 계속 이렇게 하면 가루가 떨어지죠.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손으로 했던 거를 기계로 그대로 면을 샌딩을 해주는 작업이에요. 기계가 해주니까 좀 덜 힘들고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잘 됩니다. 이 페인트는 유럽에서 이제 직접 갖고 온 건데 이제 유럽에서는 1000년 넘게 이런 천연 페인트들을 써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친환경 페인트 이런 애들은 결론적으로는 화학제, 그러니까 석유 찌꺼기 같은 거에서 대부분 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보통 이런 천연 라임을 숙성한 천연 소재들을 가지고서 페인트를 많이 써요. 굉장히 유럽에서는 오래된 제품이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천연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 VOC 우리가 제로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유해화학물 같은 것들이 안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들이고요. 이게 지금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넣고 섞어서 용해시킨 다음에 10분 정도 숙성시켜서 충분히 용해시킨 다음에 발라주는 거를 할 거예요. 페인트랑 좀 다른 거는 페인트 같은 경우 이따 바를 때 보시겠지만 조금 끈적끈적하죠.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떨어지는 것도 별로 없고 해서 바르기가 좀 쉬워요. 그리고 이거 섞어줄 때는 우리가 미숫가루 같은 거 먹어도 파우더를 먼저 넣으면 이제 밑에가 뭉치잖아요. 그래서 물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라이머를 넣어주고 용해시킬 거예요. 600ml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500g 하나에 저는 이거보다 한 1.5배 정도를 보통 넣어요. 왜 그러냐면 숙성이 많이 돼서 이렇게 찐득찐득한 것보다는 좀 물을 많이 넣었을 때 바르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저는 한 900에서 1리터 정도 넣고 섞어줄 거예요. 저희가 만드는 방법을 집에서도 편하게 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거니까 보고 편하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거품기를 가지고서 그냥 잘 저어주시면 돼요. 대표님, 그러면 이게 프라이머인데 혹시 드파랑에서 전용 프라이머를 이용해야 되는 건가요? 일반 소비자들이 보았을 때 프라이머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그냥 아무거나 프라이머를 바르고 드파랑에 칼크 페인트나 미장을 해도 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프라이머는 나중에 발라보시면 표면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이머를 써주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거는 물을 베이스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이 날아가면서 마르거든요. 보통 수성은 수성끼리 물성이 비슷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유성하고 수성은 물성이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집에 수성 페인트가 만약에 발라져 있는 경우라면 프라이머를 굳이 안 하셔도 되긴 해요. 프라이머를 이걸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는 프라이머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발림성 자체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안정성도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용 프라이머를 해주시는 게 좋긴 해요. 칼크 프라이머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벨기에에서 직접 가져온 벨기에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칼크 페인트를 시공을 하면 칼크 전용 프라이머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네, 그거 추천드려요. 롤러를 잘 쓰시는 분들은 가장자리도 롤러로 잘 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묻혀가지고 가장자리를 먼저 따주는 작업을 먼저 해요. 모든 페인트를 칠할 때는 똑같아요. 뭔가 부드럽게 되게 들리죠?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게 편해요. 여기 끝을 잡으면 우리가 힘이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멀니까 중심에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나중에 페인트 할 때나 이럴 때 더 좋아요. 이런 천연 애들은 이런 천연 부세 패턴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프라이머도 이렇게 X자로 부드럽게 발라주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다만 이렇게 하면 롤러로 하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면을 할 때는 사실 롤러로 저희도 많이 해요. 근데 제일 이제 정석은 이런 식으로 X자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우유 쏟은 것처럼 보이는데 마르면서 이게 싹 색깔이 올라올 거예요, 부드럽게. 대표님 이제 잘하고 있나요? 네, 잘하고 네. 있네요. 아, 이런 부분은 이제 뭉치니까 어깨 최대한 균일하게 좀 이렇게 붓으로 가장자리 같은 부분을 많이 해주시고 이제 큰 부분은 롤러로 진행을 할 거예요. 롤러를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묻히셔. 좀 묻혀준 다음에 한번 털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많이 바닥에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가장자리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톡톡톡 쳐주면 가장자리도 사실 묻힐 수가 있어요. 천장도 이런 식으로 쭉 발라주시면 돼요. 바를 때는 이렇게 좀 지그재그로 하면서 빠진 부분이 없이 이렇게 발라주시면 천장도 이런 식으로 쭉쭉 해주시면 돼요. 천장을 하실 때 좀 떨어질 것 같으시면 먼저 벽에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너무 힘을 많이 넣지 마시고 부드럽게 그냥 이렇게 쑥쑥쑥. 그리고 제일 사실 정석은 방향을 바꿔서 가로로 한번 세로로 한번 해주시면 사실 제일 천천하게 바를 수 있어요. 확실히 덜 떨어져요. 제가 숙소를 페인팅은 많이 해봤는데 그 프라이머보다 확실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페인트 할 때는 제가 모자도 쓰고 방진복 같은 옷을 입고 했거든요. 그래도 얼굴에 페인트가 떨어지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걸 안 하고 해도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이 정도면 여성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요즘에는 다 인테리어 여성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리는 게 좀 중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도 쉽게 유럽 미장 또는 칼크 페인트를 할 수 있다. 카메라 감독님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살짝 내려보실까요? 뭐 일반 페인트가 오! 별게 없어요. 냄새 안 나요. 냄새가 1도 없죠. 우와! 네. 일반 페인트들은 냄새가 없다고 해도 페인트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하나도 없죠. 진짜 안 나는데요? 보통 페인트 칠할 때는 머리 앞을 각오하고 바르잖아요. 그렇죠. 그 냄새가 안 나고 VOC 제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죠. 유럽에서 테스트 받은 본사 쪽에서 가지고 있는 실험 테스트가 있어요. 보통 프라이머나 이제 제수 이용하시면 이 붓을 다시 사용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칼크 전용 프라이머는 수성이기 때문에 그냥 물로 헹궈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물만 묻어도 빨리고 있어요. 이게 보통 붓은 빨아서 쓰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성이니까 빨아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물티슈 같은 걸로 해서 쑥쑥 닦으시면 이런 식으로 다 사라지죠. 페인트가 거의 이제 막이 형성되듯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돼 있어요. 한번 손을 대보실래요? 저희가 지금 칠한 지 실제로 30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죠. 원래 이렇게 하면 가루 같은 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자, 손을 보시면 전혀 묻은 게 없어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비닐을 떼주시면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만 이렇게 한 번씩 다시 재사용하실 때는 이걸 제거하시고 저 거품기로 한 번 정도 이렇게 흔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재사용해 주시면 돼요. 며칠 조금 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 파우더 형태로 필요한 양만큼을 덜어서 쓰는 게 좋은데 남았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보관했다가 나중에 뭐 리터치용이나 이런 걸로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저희 칼크 페인트는 이제 원톤으로 쳐도 라임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어우러울한 느낌들이 어느 정도 나는 페인트예요. 그런데 회색을 섞으면 각각 이제 페인트들 화학제 가지고 있는 페인트들의 특징은 두 개를 섞으면 중간색이 나오죠. 다만 얘는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고 천연 색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세 가지를 섞어도 중간색이 나오긴 하지만 각각 고유의 가지고 있던 색들이 조금씩 살아나요. 그래서 어우러울한 느낌들을 좀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현장에서는 이 크레마라는 색, 옐레라는 색, 칼체라는 색을 같이 섞어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 뒤에를 보시면 이 1kg에 저희가 필요한 정량은 1.7L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보통 한 10% 정도를 더 넣는 편이에요. 크레마 파우더 색깔들을 보면 마르면 이거와 유사한 색깔들이 나오는 거예요. 칼체라는 색깔
색깔이 똑같은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르죠. 핑크빛이 살짝 도는 엘르라는 색깔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필요 없어요. 이걸로 그냥 섞어주시면 돼요. 근데 확실히 잘 녹는 것 같아요. 저희가 페인트 교반기로 돌렸을 때 안 돌아가서 옆에 페인트 튀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저어도 충분히 잘 섞여서 시공에 엄청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물부터 넣고 이제 가루를 넣으면 훨씬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가봅시다. 사실은 정석은 붓으로 2번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렇게 X자로 발라주시면 돼요. 이게 뭐야 하고 당황하실 수 있는데 마르면 어떻게 올라오는지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가장자리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부드럽게 그냥 손 가는 대로 너무 힘쓰지 마시고, 텍스처를 내기 위해서 보통은 이렇게 X자 간지를 많이, 우리가 X자 간지라고 붓간지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2번을 올릴 거기 때문에 이게 마르면 이런 붓에 대한 결들이 좀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X자로 많이 쳐주는데 이렇게 2번 쳐주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다만 좀 공간이 너무 많아서 롤러를 같이 섞겠다라고 하면 롤러를 초벌을 치시고 2번째는 붓간지를 내주시면 돼요. 진짜 프라이머처럼 거의 물처럼 발려서 이게 진짜 잘 발리는 거 맞나 싶거든요. 나중에 결과물이 좀 다른 거겠죠. 일반 페인트랑은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힘이 들어가서 너무 편합니다. 혼자서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라이머를 안 바른 곳에 발라볼게요. 이제는 느낌이 좀 다르죠. 네, 뻑뻑하기도 하고 표현이 잘 안 돼요. 프라이머를 안 바른 곳에 그냥 페인트를 발랐더니 색이 올라오질 않아요. 바르는 느낌도 힘이 좀 더 들어가고 아무래도 색감이 안 올라오고 붓의 움직임이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칼크 페인트나 유럽 미장만의 그 매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프라이머를 바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붓으로 2번 해주시면 좋긴 한데 너무 공간이 많아서 한번 올려주시고, 이건 지금 2번째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2번 또는 3인. 약간 색깔들이 조금씩 다르게 올라오죠. 그런 특유의 색감들을 살리는 걸 원해야 하세요. 천연 소재들만이 가지는 특징은 굉장히 매트해요. 무광. 천연색이 그 빛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걸 즐기는 거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색이 다를 수도 있어요. 2번째에서 끝내면 좋은데 일단 말려볼게요. 페인트 칠한다고 해서 칠까봐 고글까지 준비를 했는데 고글이 필요가 없네요. 그럼 칠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글 환불시켜야겠네. 여러분 진짜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아니, 페인트 작업은 많이 해봤는데 되게 힘들다고 느꼈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너무 쉽네. 칼크 페인트나 유럽 미장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편하게 가도 결과물이 예쁘다. 바를 때는 조금 이게 뭐지 싶은데 이렇게 마르면 느낌이 완전 변하기 때문에 열심히 시공을 하면 예쁜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장을 드파랑 대표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왜 드파랑을 선택했냐면 수많은 이제 유럽 미장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 중에서 이제 색감이나 이런 걸 객관적으로 제가 좀 봤어요. 우리 스타일링 작가님하고 그 중에서 드파랑이 제일 저희랑 좀 맞다. 그리고 색깔의 조화, 이제 배색이나 이런 부분도 좀 저희랑 적합하다고 싶어서 드파랑을 선택을 했고 대표님한테 또 해달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했어요. SOS를 해서 더 도움을 받았고 이렇게 보시면 프라이머 1회 칠했고 칼크 페인트를 올린 거예요. 칼크 페인트를 이렇게 올렸는데 한 번 올렸을 때 그리고 2번 올렸을 때 3번 올렸을 때 색감이 다 달라요. 좀 밝은 걸 원한다 하시면 한 번에서 2번만 올리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진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3번 정도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한 번, 2번 바른 벽과 3번 바른 벽 이런 식으로 나눠서 좀 진행을 해보고 있어요. 이 유럽 미장과 칼크 페인트는 붓이 가는 횟수 그리고 붓이 터치되는 그 방향에 따라서 다 텍스처가 어느 정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느낌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잘 못한다, 미적인 감각이 떨어진다고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미대 출신도 아니고 미적인 감각이 사실 뛰어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발라도 이 정도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는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 방 한 칸을 칠해 봤는데 결과물이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가 요청했던 그 수량보다 더 많이 좀 칼크 페인트를 이용할 것 같아요. 또 나중에 애프터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촬영할 때는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